오늘은 서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활성화 지역 선도 모델 13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동산 투자 방향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은요,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 재생형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 근린 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 시가 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도시 경제 기반형을 좀 보면은요, 서울시 차원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이용, 저개발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 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 시가 지형, 쇠퇴 낙후 산업 지역과 역사문화관광 특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자치구 주민이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주거 노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별 특성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이용, 저개발, 대규모 부지의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이게 서울과 수도권에 미치는 이제 기반 시설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저희용의 대규모 부지, 이 대규모 부지 성장 동력 잠재적 가치가 보유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공공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요,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해서 경제 거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서울시 전체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형을 이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발달했던 지역이 쇠퇴하고 낙후산업,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특성으로는요, 과거의 산업과 상업, 역사, 문화기능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가요, 활력 저하 지역이 되겠고요. 재활성화, 활로 모색 필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지로 잠재력 보유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사업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적 처방의 핵심이고요. 집객시설 확충과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로 지원이 되겠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급 범위는 권역단위 미치게 되겠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거 지역으로요,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공동체 와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동체 와해는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서 이 공동체가 와해돼서 이제 물리적 노후화 등과 겹쳐서 복합 문제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 또는 지역 단위의 파급 효과를 미치고요. 주민 공동체의 역할 강화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노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도 모델 13개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역 역세권 일대와 창동 상계 일대는 이제 경제 기반을 두고 있고요. 경제 기반형 도시가 되겠고요. 국가 차원의 초거대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도심과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 문화 허브 조성이 되겠는데요. 서울역 역세권은 서울역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용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창동 상계 일대도 마찬가지로 노원 지역과 더불어서 대규모로 개발 예정인데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동북부 320만 경제 중심지로 조성되어질 예정입니다.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일대는 중심 시가 지형인데요. 중심 시가 지형. 네. 세운상가 일대는 도심 특화산업 밀집 지역이 되겠고요. 낙원상가 일대는 도심 전통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장안평 일대가 되겠는데요. 장안평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유통산업의 수출 메카로 조성될 예정인데 실제 이 지역이 낙후돼 있어서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든지 이 주거시설, 특히나 투룸 주거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주거와 상업시설이 상당히 보충될 지역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신 숭인 일대 지역부터는 이제 일반형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와해,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 밀집 지역이 되겠고요. 이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주거산업문화 통합 재생을 하는데 이 지금 13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가가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신 숭인 일대 지역이 되겠고요. 가리봉 일대 마찬가지로 뉴타운 해제 지역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되겠고요.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벨리와 연계해서요. 공동체 활성화를 사업을 추진할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해방촌 일대 남산고도지군의 구릉지형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과 다문화를 활용한 지역의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수 일가동 일대 이게 토착산업 및 노후주택이 혼재된 곳인데요. 성수동 1, 2가 성수 1가 2동 가시면은요. 이 토착수자 산업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 환경도 상당히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동 일대는 청년 문화지원 활용한 지역 경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암사일동은 역사문화자원, 장희동 일대 마찬가지로 제촉지군의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도사동 일대는 복합적 세대 전형적인 저주거층이라야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민 주도의 통합 재생을 실현할 지역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도 모델 13개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지역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수지 분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특징을 감안하여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아까 도시경제 기반형 서울역이나 창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제 이 권역뿐만 아니고 배후 지역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지역별로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지역이 되겠고요.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특히나 장안평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축 상업시설과 역세권, 소형 투룸 주거시설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전망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도 모델 13개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